내가 만약에 필라테스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게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라테스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다른 소재가 없어가지고 고가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필라테스를 조회하게 되면 1분 만에 1000개의 연관된 키워드를 모아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담당 컨설턴트 강사 동진쌤입니다. 내 블로그 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돈이 되는 키워드는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되는 주제의 블로그를 찾는 방법과 그 주제를 찾았다면 주제 안에 있는 키워드를 쉴 새 없이 뽑아낼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블로그를 운영은 하지만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흐릿해져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오늘 특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늘 집중하게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포인트를 찾게 되실 거예요. 영상 후반에는 제가 실전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로그 시작할 때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제를 먼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주제를 고를 때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돈이 되는 주제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브랜딩용이라고 한다면 그 브랜딩에 맞는 주제를 구분하셔가지고 블로그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돈 되는 주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검색량은 많으면서도 상업성이 굉장히 높은 컨텐츠들이 돈이 잘 되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시면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는 매달 별로 어떤 컨텐츠랑 어떤 주제들이 검색량이나 관심도가 많은지를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작년이 아닌 올해 이번 달 4월 같은 경우는 맛집이랑 뭐 패션이라든지 비즈니스, 뭐 컴퓨터, 뭐 스타 연예인, 리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돈이 많을 수밖에, 돈이 되는 주제로 갖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뭐 영화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전시 같은 음악 같은 경우는 검색량 자체나 관심도도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검색하는데 검색 단가, 광고 단가도 비교적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검색량도 낮고 검색 단가도 낮아서 그만큼 돈이 안 되는 주제라는 걸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주제가 돈이 되는지부터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또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브랜딩용 주제는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브랜딩용 주제 같은 경우는 나를 알리는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나랑 관련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돈 되는 주제가 아니라 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교육에 대한 노하우일 수도 있고, 일상 내용이지만 육아까지 함께하는 육아 일상일 수도 있는 거고, 게임에 대한 주제를 하지만 특정 취미가 게임이라고 한다면 게임 또한 돈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브랜딩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 되는 주제랑 브랜딩용의 주제를 혼합해서 써볼 수 있는 주제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돈 되는 주제도 정했고 브랜딩용 주제까지도 정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선배 블로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를 정했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잡힌 주제에 대한 선배 블로그를 찾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는 자, 공식 블로그라든지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달 이번 달 기준으로 비즈니스 경제 분야를 예시를 들면 이 비즈니스 경제 관련해서 활성화되고 좀 인기가 있는 주제들의 경제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서 괜찮은 분들을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선배 블로그를 삼아서 벤치마킹 해보시라는 걸 권장드려요. 이분들은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따라가는지를 저희들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이버 안에서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인플루언서를 검색하셔서 인플루언서를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의 다양한 32가지의 주제 안에서 각 분야별로 인플루언서가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 분야에서 지금 부동산 쪽으로 유명한 분들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인플루언서 한 분야를 뚜렷하게 운영해 가시는 분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구성도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블로그로서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걸 저희들은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나 선배 블로그를 또 찾는 것이 아니라 선배 블로그를 찾았다라고 하면 컨텐츠라든지 카테고리까지 다 구성을 잘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 블로그 등급과 이 선배 블로그의 등급이 비슷한지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등급의 블로그인지 같은 C랭크로서 내가 이 주제로 이분들이 썼던 주제에 대한 카테고리를 내가 또 벤치마킹해서 썼을 때 나랑 이 블로그랑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좀 활성화되고 있는지 블로그인지까지 꼭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품질적으로 만약에 별로인 블로그를 찾아가게 되면 따라서 비슷하게 글을 제가 구성해서 썼는데 오히려 블로그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의 선배 블로그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블로그를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여기 불텍스라는 데 블로그를 한번 검색해 보면 블로그 품질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준체 5에서 7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블로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잡아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블로그를 찾아가면 블로그를 빠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저희들의 소통 대상으로 세 번째는 선배 블로그까지 찾았다라고 하면 그 선배 블로그에서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블로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댓글을 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의 소통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관련된 분야의 선배 블로그에서 이미 댓글을 달면서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랑 관심사가 비슷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도 소통하면서 같이 키워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선배 블로그랑 소통 대상까지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키워드까지 찾으셨을 거라고 저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의 키워드들은 어떤 게 썼는지,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주제로 많이 쓰는지 저희들이 다 이제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것들을 분석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선 일반적으로 광고 단가를 보지만 저희들은 다른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희들은 연관 키워드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필라테스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게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라테스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다른 소재가 없어가지고 고갈될 때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각 분야마다. 근데 여기서는 필라테스를 조회하게 되면 1분 만에 1000개의 연관된 키워드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필터를 해서 필라테스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필라테스랑 연관된 키워드들 300개가 지금 한 번에 추려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번 키워드가 많은 양부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부터 한 100개 정도를 추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연관된 키워드, 필라테스 학원이라든지 필라테스복 추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까지 뽑았다라 하면 키워드 마스터라는 데서 한번 필라테스복 추천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필라테스복 추천과 함께 모바일 검색량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관련 키워드까지 본다는 거예요. 필라테스복 추천뿐만 아니라 내돈내산, 필라테스 추천 덕후, 필라테스 복장 추천,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까지 얼마나 검색되고 있는지, 필라테스복 추천했다가 내돈내산, 복장 추천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한 번에 내가 글을 쓸 때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를 저희들은 살펴보게 됐어요. 첫 번째, 돈이 되는 주제랑 돈이 안 되는 주제들을 저희들은 미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주제가 선택할지를 내가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랑 이달의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선배 블로그, 나랑 관심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 안에서 블로그를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그 블로그에서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저의 소통 대상으로 블로그 품질을 높이는데 같이 소통을 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찾았던 키워드들을 계속해가지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연관 키워드까지 저희들은 찾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연관 키워드를 통해서 실전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총 4가지를 기준으로 블로그의 방향성을 잡고 키워드를 설계해 가신다라고 하면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영상에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나 구독이나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도 댓글까지 달아주게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 영상 어떤 주제로 더 관심 있는지를 빠르게 보고 그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은 더 빠르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블로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